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소실되어가는 이 군사 분계선 표지판 때문에 벌어졌던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피해보자는 겁니다. 국방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1953년 휴전된 이후에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흔히 철조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 철조망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녹이 슬어버린 표지판으로 분계선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군사 분계선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되고 방치되고 보수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 저렇게 녹이 슬어서 소실되고 유실된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휴전선을 따라서 1,300개 가까이 1,292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100m, 200m 간격으로 촘촘하게 그리고 1m 높이 정도 되고 가로 90cm, 세로 45cm의 노란색 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저렇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상당수 유실됐고 현재 명확히 식별조차 불가능한 200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계선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오고 경고 사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저 북녘 땅과 끄트머리 경계선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왜 수리를 하지 못했을까, 교체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양은혜 변호사님,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방치를 하게 됐던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수리를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도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지금 중단이 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73년도에 이제 그 수리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부전선에 654번째 표지판 교체 작업을 했는데 수리 작업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북한 측에서 기습 총격을 받은 겁니다. 총격전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작업을 지휘하던 이 백골부대 황정복 대위 김윤복 중사가 전사를 하고 부상자도 네.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단장이 박정희 사단장이 이제 보복으로 북한 측 지피를 포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전 이후에, 그러니까 정전이 53년이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게 73년,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첫 포격을 한 건데요. 네. 그 포격으로 이제 북한 측에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30명, 저는 이 지피 막사가 격파가 돼서 당시 30명 가량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수리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아예 군사 분계선 표지판 수리하지 마라. 아하. 아예 그냥 그 금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뭐 70년이 넘도록 네. 저렇게 사실 건물만 해도 70년이 넘으면은 당장에 뭐 붕괴 위험 진단 나올 그럼요. 정도인데 저런 표지판이 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식별이 불가능해지고 유실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73년 3월 7일 군의 비무장지대에서 보수공사하고 있던 우리 군을 향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총격, 그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고 결국 당시에 책임자였던 박정희 사단장이 상부 보고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포격을 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지피를 향해서. 그래서 북한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수리 금지, 양은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수리 금지가 됐기 때문에 한 50년 이상 지금 저기는 수리는커녕 근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우발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군사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북한군들이 그 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군사 분계선 침범 일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6월 9일에 북한군 20-30명이 DMZ대 작업 중에 그 분계선을 50m 침범했습니다. 그 달 18일, 20일에도 20-30명씩 여러 명씩 20m에서 50m까지 그 분계선을 넘어서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차례 미만,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0차례 이상이고요. 특히나 지난달, 이번 달 집중적으로 이 북한군들이 침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6, 7차례나 침범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지켜만 볼 수 없는 성추행 부연연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이게 1292개가 있었는데 이제 네. 다 유실되고 한 200여 개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남아 있는 곳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만 양측이 이제 가상의 선을 놓고 이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이 국립지리정보국과 함께 이 지도상의 군사분계선을 대충 정해놓고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북한군이 넘어오면 당연히 경고 사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수차례 넘어가고 있는 게 북한의 가상 경계선과 우리의 가상 경계선이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수차례 늘어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경고 사격을 넘어서는 뭔가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자. 양쪽의 기준. 아마 이거 군사분계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또 군사분계선 이 표지판을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이 군사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이런 도발, 이런 우려 상황들을 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회담을 통해서 이걸 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 전에 목소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지난해 4월부터 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하거나 철책선을 까는 등의 다양한 작업들을 해오는 모습들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지판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어 온 것도 사실인데요. 당시 우리 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접촉 지역에서의 작업을 재개를 했고 일일 한 1,000명, 1,000여 명 이상의 작업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MDL 침범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좀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과 또는 메시지를 보낸 것 그런 것 자체를 다 의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은 이미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나 도로나 통신이나 남북 간의 모든 연결선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이제 비무장지대 인근에 뭐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또 전술도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빈번하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 등이 있었는데요. 이 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북한의 상태로 본다면 자신들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이 완화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없고요. 제가 방송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전협정과 관련된 회담이거든요. 이게 네. 정전협정 당시에 그었던 38선을 휴전선을 어디로 할 건가를 확정짓는 회담이라면 더더욱 네. 우리 측의 군사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된다면 그 연장선에서 네. 이런 실무적인 성격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당장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희박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김선래 대표님, 지금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무장지대 주변에 우리 군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혹시 넘어오는 북한군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우리 군이 걱정하고 우리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우발적 충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 대표님? 그러니까 MDL 이 군사 분계선 이게 표지판이 네. 이게 부식되고 뭐 오래돼가지고 식별이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침범하고 또 뭐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의 이제 그 위성으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임진강 여기부터 해가지고 저 고성우의 이제 간성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부전선에서 그때 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1292번째 이 마지막 말뚝까지 네. 이게 248km인데 네. 이게 촘촘하게 한 200m 있지만 그거 보고 이게 양국의 저 북한군이나 우리 군이 GP에서 뭐 들어가고 안 하고 이런 건 이미 철책이 다 쳐져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철책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작업 행위를 지뢰를 매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상 도발 행위입니다. 일종의. 네. 우리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이제 제안한 부분은 이건 앞으로 이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남북 관계를 갖다 좀 다시 경색해서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인하로 네. 첫 시작을 이제 남북 회담 카드를 갖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선 이렇게 이제 군사 분계선 이 식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불필요한 우발적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다시 복원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것 때문에 북한이 뭐 남북 뭐 회담 카드를 받아들이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뭐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북한은 한국 측의 이런 요구, 정부의 요구보다는 지금 트럼프하고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뭐 전략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이 과연 북한에 이렇게 쉽게 반응을 이끌어낼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